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호선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디 사세요? 아, 집에, 그렇죠. 집에 살죠. 저희도 또 다 집에 살고 있죠. 아, 근데 뭐 내가 뭐 월세로 살든 전세로 살든 아니면 뭐 자가로 살든 아파트에 살든 주택에 살든 우리가 다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사실 뭐 초가 삼간이라도 그래도 내 집에서 그래도 추울 때 좀 그래도 뜨뜻하게 지낼 수 있고 뭐 연탄을 간든 도시가스를 쓰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비 피하고 눈 피할 곳이 있다는 게 진짜 전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살아가며 이사라는 걸 또 해요. 저도 이사 많이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만 11번을 했으니까. 진짜 많이 다니셨네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후에 또 이사 또 가요. 이제는 이사를 안 가면 이상해. 네. 한 집에 오래 살면 애들이 그래요. 엄마, 저희 너무 오래 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주기적으로 이사를 다니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돈이 없으면 이사를 가게 돼요. 전세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니까. 근데 참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도 내 나이를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의 변화가 생겨나요. 이를테면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해. 또 아이가 커서 직장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자취를 해요.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실제 우리 가족원 중에 또 뭐 부모님이 계셨는데 부모님이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가족원의 수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비해서 집을 뭐 줄여가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아니면 또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 또 전원 찾아서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적이 선명한 분들은 갈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난 여기야. 이렇게 가면 좋은데 중요한 건 이제 짐은 좀 줄여야 되겠고 집도 좀 줄여야 되겠고 애들은 또 나가서 그냥 집은 행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사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배우자 사별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집에 못 살아요.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집에 이제 살기 어렵다, 무섭다는 분들도 계시면 저희가 이렇게 사별 이후에 이사를 하거나 거처를 옮기는 걸 재배치라고 불러요. 이런 이제 재배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디로 가면 좋을까? 60 넘어서 이사를 간다는 건 우리가 오랫동안 거처했던 아주 일반적이고 그리고 익숙하고 그리고 나에게는 평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여러분들 다 경험하실 거예요. 좀 처음에는 우리 동네 어떤지 모르는데 살다 보면 우리 동네가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좋아서가 아니에요. 익숙해서.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다른 동네 사람들이 볼 땐 절대 아니에요. 그게. 저긴 못 살아. 맞아. 거긴 못 살아. 아니 저기 왜 살아? 막 그러고. 지하철 너무 먼데?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살다 보면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아는 거죠. 우리가 배우자랑 함께 살다 보면 그전에 몰랐던 그 사람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그 부분에 감탄하고 나머지 부분에 싸워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나이가 젊을 때는 여러 번 이사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크고 있고 학군에 따라갈 수도 있고 또 돈이 없으면 젊으니까 이사 좀 가면 어때? 또 뭐 이삿짐 내가 옮기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6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사를 여러 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포장 이사다,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이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해야 되는 몇몇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이들이 분리해서 나가거나 사별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옮기거나 축소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떤 조건의 집을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얘기가 막 절절절절 나와요. 이를테면 루카스 씨는 지금 이제 집에 살고 계시죠? 네네네. 저도 집에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또 살다 보면 이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본인이 원하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꿈꾸는 집 혹은 꿈꾸는 집. 난 이런 집에 살고 싶어. 일단 좀 저는 조용한 데 좋아해서 약간 이제 뭐 약간 자연과 같이 있는 약간 자연과 그런 함께. 데 좋아. 자연인. 네, 자연인. 네. 그런데 일단은 좀 좋아하고 네네. 그다음에 전 지금 주택 살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계속 살다 주택 사는데 다시는 아파트는 못 갈 것 같고. 일단 층간소음 뭐 이런 거 없고. 네네. 예, 그런 거에 엄청나게 지금 그 혜택을 보고 살고 있어서 다시는 이제 아파트로는 못 갈 것 같고.
자연 속에 있는 약간 뭐 그런 집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생각해도 이 전원주택을 원하시는데 전원주택 너무 아름답죠.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앞에 심지어 뭐 텃밭도 할 수 있고 음악도 크게 해도 아무도 민원을 넣지 않고 근데 이제 아프면 죽을 수 있어요. 앰뷸런스가 30분 이내에 가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얘기는 변수가 많아지는데 그중에서도 이 건강 변수가 생겨나요. 건강 변수가 생긴다는 건 단순히 심각한 질환이 생겨서 앰뷸런스가 들어오냐 마냐가 아니라 버스가 들어오느냐 또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느냐 또 병원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여기 중에 아파트 사시는 분 계신가요? 네, 지민 씨. 두 분 다 아파트 사시는구나. 아파트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좋으시죠? 좋죠. 편리하죠. 많이 편리한데 이제 약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층간소음 문제 이렇게 문제되는 것들 외에는 네네.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옛날에는 저희 동네 진짜 버스 없었는데 버스 다니는 길 생기고 병원도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좀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뭔가 혜택과 편의시설은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60이 넘으면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나이가 들었다. 나이가 들었다. 저는 지금은 주택 살고 싶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었으면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아파트에 있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아파트. 드네요. 네. 저는 한 두 가지 생각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한강뷰가 보이는 아니 꿈꾸는데 왜? 한강뷰가 딱 남의 꿈에 왜 보이는 웃어? 남의 꿈에? 한강뷰가 보이는 그쪽이 또 이래 인프라가 좋거든요. 아니면 비슷한 또래 분들 많은 실버타운도 뭐 나쁘지 않은 아주 괜찮은 시설에 네. 요즘에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같이 일어나면 또 얘기도 하고 우리는 노후를 생각하고 있네요. 즐기고 네. 싶으니까 예. 아니 왜 꿈도 못 꿔? 너무 멋져요. 네. 아니 그 내 꿈 꾸겠다는데 왜 난리야? 결혼부터 그죠? 하고, 그렇지. 아니 나중에 우리 한강뷰 놀러 오세요. 네. 60대 때 우리 집에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사실 내가 내 꿈 노후의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풍요로운 마치 뭐 부부가 머리 하얘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여행 가는 꿈을 꾸시는데 다 집에 있어요. 다 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고무장갑 끼고서 다 집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런 60이 넘어서 70, 80, 90 앞으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아가게 될 그 지점. 보통 60세가 넘어서 이사를 한 번 정도는 하더라고요. 할 때 집을 어떤 걸 구해야 될지 헷갈리거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냥 내가 늘 살던 익숙한 것만 생각해서 그냥 이사를 가는데 근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많은 게 60 이후의 삶입니다. 건강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고요. 병원 위치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고려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도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 닫고 들어오면 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위기 상황 생겼을 때 자식보다 옆 사람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목숨만 부지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입니다.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 호모 릴리기우스, 종교적 인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받는 인간이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교양 있게 살아가고 싶잖아요. 교양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라면 알아야 할 기본적 소양을 우리가 교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주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 만족도도 높이고 나이 들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살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할까. 제가 근데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든 공간에 놀이라고 하는 주제가 빠져 있더라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도 좀 빠져 있고. 근데 아이들 다 떠나고 나잖아요. 부부 둘이 남거나 아니면 혼자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하루 종일 둘이 있어. 하루 종일 혼자 있어. 우울하거나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깥의 인프라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인프라가 좋은 데는 비싸요. 비싸요. 아니 저도 뭐 제가 살고 싶은데 괜히 사는 줄 아십니까? 비싸서 못 가는 거예요. 저도 꿈이 있어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노래 부르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있죠. 예. 그러나 이런 주거의 꿈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젊었을 땐 아이들 학군 따라가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집에 살 수도 있고 다 좋겠지만 저는 나이가 들면 한 군데 좀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다 좋지만 몇 가지 조건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10평은 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왜냐하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흔히 복지적 공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지금 10평 아래에 살지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다. 당연하죠. 할 수 있다면 10평이 좀 넘는 곳에 계시는 게 좋은 게 진입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상 10평이라는 공간이 이 정도 돼야 휠체어가 돌아가요.
돌아가서 화장실도 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먼저 선택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 공간 크기로 보자면 두 번째로 이제 많이들 우려하시는 게 나이가 드시면 병원 가까운데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병원 가까운데 바로 코 옆에다 얻는 건 별로 권하지 않아. 일단 첫 번째, 앰뷸런스가 하루 종일 울어요. 앙앙 하고 앰뷸런스가 하루 종일 울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병원에 옆에 있으니까 금방 갈 것 같지만 그 병원이 3차 의료기관이면 어차피 나는 1차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큰 병원 옆이라고 하는 건 입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입원을 전제로 하는데 병실 없으면 못 가요. 그리고 우리가 입원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렇게 아플 정도가 되면 어디에 살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병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이 가까운 곳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딱 붙어서 사는 그 집을 선택해야 되겠다?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이고요. 그러면 어떤 공간이어야 되겠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최소한 선택할 수만 있다면 복지관 옆에 살아라. 네, 그게 사회복지관도 괜찮고 노인복지관도 괜찮아요. 이걸 우리가 흔히 저희 전문 영역 쪽에서는 사복 혹은 노복 이렇게 불러요. 사복이나 노복관 옆에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60이 넘어가서 아이들 떠나고 둘이 남거나 혼자 남잖아요. 우리가 흔히 여가라는 얘기를 하죠. 24시간이 여가야. 이건 여가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가는 일을 하고 남는 시간을 우리가 여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시간이 여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지내는 거고. 그래서 이 24시간에 우울감도 좀 줄여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해가면서 내가 늘 할 수 있는 루틴, 정해진 일과를 가질 수 있으면서 나를 성장시키고 심지어 성숙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적 콘텐츠도 가지고 있으면서 심지어 자원봉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어디 있을까? 곧 나를 살찌우고 나에게 일을 주면서도 동시에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영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복지관이더라고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쓸 수 있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는 공간인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복지관을 잘 안 오세요. 잘 안 오세요. 복지관을 잘 오지 않는 이유가 몇 개 있죠. 첫째, 나 노인 아니야. 나를 노인 취급하지 마. 특별히 노인종합복지관, 아우, 저 노인 애들 가득한데 나는 저 안에 안 들어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노인이 아니야를 넘어서 저기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실제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살펴보시면 대학 나온 분들 너무 많아요. 학력들이 굉장히 다채롭고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보통 복지관에 적으면 프로그램이 한 50개, 많으면 100개에서 15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내 생에 살아가며 하나씩만 들어도 다음 생에까지 들어야 돼요. 이런 충분한 컨텐츠를 전문가가 와서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대부분 무료이거나 한 달에 10,000원. 우리가 지금은 어디 가서 설렁탕 먹어도 10,000원이에요. 맞아요. 그걸로 한 달 내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거기다 신청만 해 그 안에 물리치료실도 있어. 물리치료 한 번 받는데 얼마나 비싸요. 전문가가 와서 전체적으로 인바디 측정 다 해주고 물리치료까지 심지어 여기 우리 미장원 갈 때 2만 원, 3만 원 하잖아요. 3,000원, 5,000원. 그렇지. 3,000원, 5,000원, 3,000원, 3,000원, 5,000원, 3,000원 축축축축축축 잘라주는 겁니다. 너무나 말끔하게. 그리고 거기에 가면 수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매진율이 아주 빠르게 매진되는 곳. 춤, 댄스. 야 난립니다. 아유, 뭐, 이거 뭐, 난리예요. 스포츠 댄스부터 시작해서 난리예요. 그래서 요새는 심지어, 암표까지 판다. 뭐 이런,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하는 얘기. 네,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내 몸도 관리해주고, 운동뿐만 아니라 교육 콘텐츠가 찬란하고, 거기다가 뭐 이런 임의용까지 해주는 데다가 어디 그뿐입니까? 나 혼자 살면 옆에 독거 어르신 서비스들이 있어가지고 매번 찾아와서 우리 반찬도 주죠. 어디 그뿐인가요? 안전한가 확인하러 오죠. 어디 그뿐인가요? 부부가 둘이 살아도 이 부부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상담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봉사 프로그램까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무료예요.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기관 차원에서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서비스를 하는 데는 전 세계에 없어요.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서비스가 있는 데도 없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문화 수요가 또 많고 그걸 충족시키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지관이 아우 그냥 너무 노인들만 고령자들만 있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아우 너무 좀 이렇게 나랑 수준 안 맞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다녀요. 저는 물론 가르치러 다니기도 하지만 저는 제 집, 살 집을 이미 정해놨어요. 저는 서울에 노인복지관 옆에 집을 이미 알아봤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뒤졌거든요. 제가 나이가 젊죠.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보단 많겠죠. 근데 저도 이제 조만간 학교도 이제 퇴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저도 곧 65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년만 지나면 그렇게 되는데 저도 살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물색을 했습니다. 몇 년간 물색을 했어요. 싼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아파트고 어떤 데는 주택이고 또 어떤 데는 뭐 좀 옆에 뭐 좀 넉넉한 공간이나 이웃들이 많고 어떤 데는 너무 사람이 없고 이렇기도 한데 상관없어요. 복지관에서 1km 이내, 반경 1km 이내 정도면 무릎이 많이 아파도 이거 우리 요새 유모차 생긴 그 보행 보조기 있잖아요. 이거 쭉 끌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새는 복지관에 수영장도 있어요. 좋은 데는 다 진짜 좋은 거 그러면 같아요. 없는 게 없는 서비스 공간인데 이게 거의 대부분 무료거나 너무 저렴하잖아요. 이걸 왜 이용하지 않아요? 국가가 더군다나 관리까지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면 몇 가지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 상황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빈자리가 나는 일이에요. 빈 공간, 자식이 떠나거나 배우자가 떠나거나 이런 빈 공간이 날 때 이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를 두고 보통은 아이들이 떠났을 때는 빈둥지 증후군, 엠티 네스트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울감에 젖어 있고 또 부부가 함께 살다가 사별을 한다. 사별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하는 그 스트레스 지수가 있어요. 배우자 사별이 10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스트레스가 100점.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누군가 뭐 배우자가 뭐 이렇게 돌아가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 이런 농담이 있죠. 그때는 웃을지 모르겠지만 공백이 느끼는 순간부터 스트라이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빈 공간들에 대한 우울감들, 빈 공백들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고민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복지관에 들어가서 그 종이에다가 회원 가입서를 쓰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에 대한 돌봄이 시작이 됩니다. 기꺼이 저는 복지관에 꼭 가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복지관을 다니시되 하실 수만 있다면 지하철이 발달돼 있거나 버스가 발달돼 있으면 그리고 내 몸이 아직 건강하다면 이렇게 뭐 2-3 코스 정도는 내가 전철 버스 타고 가면 돼요. 근데 나이가 내가 고령이고 또 몸에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저는 그 근처로 이사 가시는 게 저는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들어보니 루카스 씨는 나 주택 너무 좋아. 전원에 살고 싶어. 사세요. 그리고 나는 나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다만 그 시간 내가 생각하는 현재의 시점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 그다음에 최악의 공간, 그다음에 최악의 친구 관계, 이런 뭐 최악의 몸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가정하시고 노년에는 이사를 고려하시는 거, 그 꿈을 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기 전에 사는 집들은 건강한 사람들의 집이에요. 젊은 사람들의 집이에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집에선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새는 이제 주상복합 같은데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 건물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 맞아요. 그 건물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비싸. 이번 생에 못 사. 백령 꼭대기 사는 거기 집. 그래서 막 뷰도 막 쫙. 야. 근데 중요한 건 들어는 가봤지만 사지는 못하는, 거주는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특별히 저는 부동산에 돈 깔고 있는 거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부동의 1위입니다. 벌써 우리나라 빈곤율이 조금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서 지금 40%가 또 넘었거든요. 근데 빈곤율이 높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노인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평균 가지고 있는 자산이 3.5억 원, 곧 3억 5천에서 한 5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3억 5천에서 5억 사이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지금 어느 시점에 복지관 근처가 어디고 그 근처 1km 반경 내에 어디가 가장 적절하게 내 규모, 돈의 규모 가지고
예, 이사를 할 수 있는 집인지 제가 볼 때 지금 빠르게 검색하셔야 됩니다. 요새 부동산 여러 앱들 많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잊지 마시고 꼭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리고 모든 집의 핵심은 뭐냐? 가봐야 돼요. 맞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 아까 말씀하셨죠. 네. 실버타운, 요양원, 요양병원 다 다니면서 발품 팔아야 돼요. 그런데 왜 집은 발품을 안 팔아요? 돈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집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뭘 자주 보냐면 건축탐구 집이라고 하는 EBS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혹시 보세요? 한번 봤었어요. 이게 젊어서 안 보는 거예요. 진짜예요. 벌써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나의 로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야 주택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뭐 주택도 전원주택 야 너무 좋다. 거기다 2층 집 막 딱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데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제가 꿈꾸는 집은 약간 숲이 좀 있고 대신에 뒤로 굴을 팔 수 있어야 돼요. 동굴을 파야 돼요. 된다고? 전쟁이 나도 숨을 수 있는 동굴이 있어야 돼요. 그 동굴이 왜 있어야 되냐면 제가 원래 강원도 대관령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별명이 살찐 하이디였어.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북분이시고 저희 집 근처에는 항상 공비가 그렇게 나왔어요. 무장 공비. 그래서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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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면 그럼 그 다음날 읍내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나가면 이렇게 공비들이 이렇게 그 가마니에 이렇게 덮여져 있고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봤고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한테 옛날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전쟁에서 총 맞은 얘기, 총 쏜 얘기 맨날 그런 얘기만 듣고 제가 또 대관령 쪽에 있다 보니까 옛날에 혹시 이승복이라고 혹시 아세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얘기만 맨날 듣고 소풍도 맨날 글로 갔어요. 네, 그렇다 보니 사실 저로서는 늘 이렇게 남침에 대한 공포,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어가지고 한 번은 저희 남편하고 집에 있는데 저희 살고 있는 집 언덕 너머로 갑자기 막 펑 하면서 막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저는 전쟁이 났다. 전쟁이 났다. 빨리 짐을 싸야 된다. 그래서 짐을 막 뭐 귀금속부터 해가지고 쌀 이런 걸 막 다 저희는 다 준비해 놨었거든요. 비상식량들 다 쌌어.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전쟁은 이렇게 안 난다는 거예요. 아니 지가 나보다 2살이나 어린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피난을.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집터에서 만나자, 나중에.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 너머로 전국 노래자랑 그걸 하면서 폭죽 소리가 이제 났던 건데 저는 그게 전쟁의 대포 소리처럼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가 가지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꿈을 꿔도 이 왜 산 위에 산 가운데 이렇게 삽질하는 그래서 벙커 파는 이런 꿈을 맨날 꾸다 보니 저의 집의 로망은 뒤로 동굴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동굴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저는 그런 집에 못 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복지관 옆으로 이사 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나도 도망갈 수 없는 나이가 됐고 그리고 이제는 전쟁의 양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다 집에 대한 로망이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집에 대한 트라우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안전한 기지, 안전한 고지로서 내 집이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돼요. 그런데 그건 집 안의 스토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집 안 스토리로만 살지 않아요. 집 밖 스토리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나이 들어서 어떤 집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면 그 고민에 저는 반드시 복지관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커버하는 이런 요소들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 비싸지 않은 집이라도 내가 하루에 상당 시간을 보통 보내요. 아침에 8시에 반 정도면 어르신들 들어오시기 시작해서 보통 5시에서 6시까지 계시다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하루 종일 거기서 공간을 할애하면서 거기서 식사도 하시잖아요. 3,000원이면 영양사가 해주는 밥을 또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공간이 주는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이 시스템이 주는 이 혜택들을 거절하지 마시고 기꺼이 들어오시고 또 거기 들어오셔서 내가 이전에 받지 못했던 교육도 받으시고 내가 할 수 있었던 타인에 대한 도움, 자원봉사도 기꺼이 하시면서 새로운 노년의 꿈을 집 밖 환경 그중에서도 복지관이라는 현장에서 꿈꿔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하자면 60 넘어서 이사를 꼭 한번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저는 복지관 1km 반경 내를 좀 추천합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꿈들을 꾸셨겠지만 지금 젊을 때는 그냥 사세요. 네. 제가 볼 때 말씀드렸죠. 금방 늙어요. 그러니까요. 네.
금방 나이가 들 텐데 그 나이가 들 때 아마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 귓가에 다시 한번 새록새록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 텐데 살아가는데 좋은 집이 또 나쁜 집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이에요.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꼭 한번 60 넘어 이사를 가야 된다면 우리의 변화하는 집안의 사정과 집 밖의 환경, 내 몸의 개인적 환경을 고려한다면 한 번쯤 주변에 있는 복지관이 어디 있나 또 주민센터는 어디 있나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보셔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강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제가 세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강연은 끝났어요. 강연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제가 소감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60세 아직 생각을 해본 나이는 아닌데 계속 금방 늙는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좀 그런 뭐 복지관에 대해서는 저도 진짜 연주하러 가본 적은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 자세히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정말 60세란 나이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부터도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겠다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익한 그런 정보 그리고 정말 좋은 내용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게 좋았나 생각해 본다면 하나라도 기억나고 이 부분을 실천할 수 있다면 저는 뭐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민 씨는요? 네, 저는 지금도 아이들을 위해서 복지관 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이 알려져야겠다. 왜냐면 정말 그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막 어려운 사람들, 뭐 저소득층만 가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직업과 달란트를 이용해서라도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막 드는 이게 누릴 수 있게 당당히 누릴 수 있게 우리 엄마 아빠도 멋있게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새로 생기는 노인복지관은 시설이 더 좋겠죠. 그렇죠. 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고요. 영춘 씨는요? 네, 저도 이제 나중에 나이 먹으면 친구 안 만나고 놀러만 다니려고 그랬는데 혼자 놀러 다니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같이 등산도 갈 친구 있고 뭐 이렇게 생각 못 해본 것들.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제 말씀해 주신 얘기들 다 들어보면 결국은 좋은 강의였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일 좋은 강의는 뭐냐면 내 삶을 요만큼이라도 바꾼 강의가 제일 좋은 강의거든요. 여러분들 삶 속에 또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 속에 작은 변화들이 오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다 마치려고 하는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올해 한 해 마음의 소원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